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선 열 하루 남았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 돌았고요. 여론조사 전문가고 선거 전문가시니까 자, 이 시점이 통상 선거에서는 어떤 시점인가요? 이때가 정말 긴박한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가 있으려면 이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넘어가고 나면은 사실 마지막 남은 건 한 단일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개인으로서 판세의 변화가 있으려면 아마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때가 한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이 유권자의 아직 한 30에서 40%는 투표할 마음의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투표소에 갈까 말까, 네. 누구를 찍을까 말까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정도 많지는 않겠죠.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는 마음을 못 정하고 있을 텐데 이들이 투표소 갈까 말까 결정도 내리고 또 후보자별로 봤을 때도 이때가 판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사실상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 외에는 왜냐면 곧바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마지막 토론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의 후보가 선거를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열흘 전이죠. 그래서 이제 19, 7, 8,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죠. 초일기에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6.3 대선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재명 선두 유지, 그렇죠. 김문수, 이준석 추격. 순서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살짝 빠졌어. 예. 이게 이제 커피 120원, 네. 호텔 경쟁이 이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른 것보다는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앞서가는 후보예요. 네. 그래도 대세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설명 좀 잘못했어요.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하면 되잖아.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태도 부분입니다. 그래? 잘 나간다 이거야? 그냥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적과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표가 조금 빠졌다는 것은 대체로 기존의 동진 전략을 취했던 중도 보수 표방했던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중도 보수 표방했던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도 보면 뭐라고 지적을 하면 어쩌라고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런 때는 오히려 이른바 이기는 후보의 태도가 있거든요. 네. Winning candidate attitude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좀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 어쩌라고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선거 공식운동 초반에는 상당히 타격 받은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단일화 파장도 예, 있었고 뭐 오지 마라 하와이, 내가 갔다 하와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홍준표 전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뭐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데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또 우군이 생겨요. 손학규, 네. 저녁이 있는 삶, 네. 이브닝 이펙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가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흐트러졌던 것이 이제 다시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로 안 보였던 부분이 이제는 후보자니까 그게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설란영 부인에 대한 이 호감도가 높은 것,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 요인으로 플러스가 되고 이준석 후보는 또 TV 톤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두 자릿수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갤럽에서 예. 10%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도 뿜뿜한다. 그러니까 외신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영어로는 완전 샬라샬라해요. 예. 우리 배 소장님만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 땡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른바 평가를 받는 거 실력.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깐족거리든 또는 빈정상하든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대체로 이제 반영이 돼서. 시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빠지고 예. 한 5% 빠지고 네. 김문수 후보는 한 5%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도 한 2% 올라가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김문수, 이준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을 다 묶어보더라도 보수 성향이 있는 후보들입니다. 예. 이게 일단 보수 재결집이 탄핵 국면 이후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저 일찌감치 배 소장님이 예측했던 부분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네, 네. 게 제가 무슨 제 배추도사 뭐 이런 게 예.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대로 적용이 예, 돼요. 예, 네. 그때 전망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때 또 말씀하신 게 선거를 볼 때 세 가지를 본다. 그렇죠. 구도, 인물, 이슈. 오 열심히 예. 들으셨네요. 예, 그때 혼나가지고 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렇죠. 자, 구도와 인물을 정신 차리니까 좋잖아요. 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만큼이나 유권자들도 이제 국민이 될 거잖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함, 또 공포심이 아니라 또 진정성, 이것이 이제 감지되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구도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구도죠. 이제 인물도 뭐 그쪽으로 민주당에 지금 예. 막 문 열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남, 허나 막 심지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얼마나 예. 김대남 그랬는데 김대남 오지 마 뭐 이렇게 예.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슈라는 것은 경제죠. 예, 그런데 경제인데 이 경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또 경제 소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요 어떤 대선이냐면 경제 소통의 대선이에요. 아, 그런데 커피 원두 예, 120원 예, 자영업청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유권자 여러분들 17% 18%가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치면 거의 4분의 1 25%예요. 근데 이번 대선의 판세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뭐 탄핵 대선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이게 먹사리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이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행동되는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슈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타격을 받으면서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슈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최대 쟁점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문제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이 선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입장으로 밝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뭐 우리 예. 항행커도 전화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전화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도 예. 하룻밤 자고 나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런 일은 있죠. 문제냐면 예. 오히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예. 아니 정말 안 할 거면 예.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름도 안 새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집중을 하세요. 좀 네, 실컷 네, 네,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예인들 스캔들 할 때 네. 누구누구가 서로 예. 이 사랑한다. 예. 연애 예. 이 중이다. 뉴스가 예. 나오면은 예. 막 부인을 해요. 네. 우린 친구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 뭐예요?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청첩장 보내줘요. 예. 결혼 발표하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자, 아닌 이유는 뭐냐? 아니 왜 단일화를 해? 나는 그냥 완주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큰 이익인데.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뭐야? 이익이 뭐야?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확고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단일화를 안 하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수의 완전한 패배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인들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3명의 국회의원 3명의 정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돌파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어려울 때 손 내밀 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아니 내가 도와줬잖아. 어려울 때 말이야. 그거는 은혜를 잊지 못하죠. 예. 그 희생은 예.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준석 후보가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단일화라는 것이 손살을 치면 아니 3년 전에 2022년 단일화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안철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일화를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안철수 의원 손이 멀쩡해요. 아.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손을 보면 매끌매끌해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차라리 강한 오히려 강한 부정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긍정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게 25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이제 후보 이름 바뀌는 거 부분하고 그러니까 뭐 사퇴했다 안 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점이 이제 사전 투표 29일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28일까지가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네. 뭐냐면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돼요. 단일화는 가능해요. 왜? 사전 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후보자를 사퇴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투표소에 누구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붙여놔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네. 다 그거 읽고 단일화한 줄 예. 알고 예.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막 25일을 이야기했던 건 투표 용지가 인쇄되니까 예, 예. 아 이건 아니 이렇게 되면 헷갈려서 예. 오히려 사표가 무효표가 발생하는데 근데 뭐 발생해봐야 뭐 예, 얼마나 예, 발생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봐요. 이준석 후보 뭐라 그랬어요? 투표용지에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의 이름을 발견할 수 볼 수 예. 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선명히 보일 것이다.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예. 자, 보이죠? 보이죠. 사전 예. 투표 전에 단일화하면 네. 투표용지는 보여요. 보여요. 네. 그런데 단일화 한 거잖아요. 예, 예. 단일화 한 거죠. 아, 이게 중의적 의미인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건 사전 투표가 되기 전에만 단일화가 되면 예. 그건 충분한 단일화 효과를 볼 누릴 수 수가 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요구가 거센 것은 여론 추이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한국갤럽 보면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또 어제 발표된 MBS 조사 보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합치면 이재명과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대선 국면 또 선거 국면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은 특히 이제 대선은 이제 다른 선거보다도 더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집중이 되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더 최근의 조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조사 중에서 더 예. 최근의 조사는 갤럽이죠. 한국 갤럽 조사거든요. 예, 예.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5%로 직전 조사인 51%보다는 6%포인트가 내려갔어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직전 조사에서 29였던 김문수는 35가 됐어. 예. 맞아요? 36. 36이 됐죠. 예, 예. 36이에요. 예. 그러면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그전 29인지는 제가 확인을 군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네. 좀 예. 확인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요. 예. 예. 여기까지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9 일단은 하여간, 올라갔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직전 조사부터 올라갔죠. 예, 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난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이미 끝난 대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전혀 제가 없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예, 예.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45예요. 잘 들으세요. 자 김문수 후보 36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준석 10입니다. 예. 36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46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예요? 45입니다. 자, 예. 아니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누가 예. 더 앞섭니까? 저 두 사람을 합쳤을 때 숫자가 높죠. 그래서 보수가 뭉치니까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면 대선판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예. 김문수 플러스 더하기 이준석이 46이잖아요. 예. 이재명은 45. 이걸 설명드려요. 그만큼 이걸 본다면은 단일화 또는 보수의 결집은 대선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의문이겠지만 사실 우리 전문가시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5가 될 수도 있고, 아유 예. 네네. 뭐 2.5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예, 질문이 놀래키니까 커피까지 예, 제가 대신 요즘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지 좀 닦아주세요. 예, 자꾸 이게 이 예. 커피도 120원짜리. 예,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 자꾸 커피 이야기하니까 예, 코피가 터지려는 예, 거예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십시오. 1 플러스 1이 자 2.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1 플러스 1이 1.5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한 10일, 11일 정도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대로 오면은 질 건 뻔하다. 예, 그러면 1.5가 됐든 2가 됐든 2.5가 됐든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은 벼랑 끝에서 단일하다. 예, 다 해봐야 된다. 그럼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해보. 해봐야죠. 예, 왜? 예,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자, 단일화를 안 하면 예, 이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단일화를 하면 1.5가 될 수도 있지만 2.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지만 2.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능성은 0%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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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단일화를 하려면 가능성이 33%로 늘어나잖아요. 예, 예, 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안고 하는 거군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예. 한거 같다. 예, 예. 단일화를 안 하면 예, 0인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0이에요. 예, 예. 그런데 단일화를 하려면 이 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33.3%예요.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엔 TK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선거에서 TK가 관심을 끌고 있고 최대 승부처가 될 거라고들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TK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고 30% 이상의 득표를 얘기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30% 이상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2.75%를 얻었습니다. TK에서. TK의 선택 어떻게 보세요? 자, TK가 왜 흔들렸느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지방골이 말이 아니었죠. 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단일화 파장 또 탄핵 국면 자체도 그렇고요. 예, 경선 후유증도 있고요. 경선 이후의 예. 후유증도 예, 있었죠. 예. 또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예. 하와이. 내가 갈게 하와이, 블루 하와이, 예. 레드 하와이, 예. 북옥 하와이. 예. 그러니까 이런 하와이 홍수 속에서 그 하와이들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북옥 하와이까지는 알겠는데.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논란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TK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이른바 동진 전략. 예.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죠. 예. 근데 자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일단락 됐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다시 TK 지역의 60%의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가 가져가요. 예. 그걸 보면은 예. 점점 지역에서의 결집이 김문수 후보가 보수가 높아지고 있다. 네. TK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TK는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이 해초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정확 중요한 말씀.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잘하겠습니다. 네네. 잘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원래 그 여러분들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단순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따뜻한 분이죠. 우리 예. 황행크님께 예. 집중을 제가 예, 예. 관심을 예. 요구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이 TK가 흔들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가라앉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다,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예. 아무리 대세론이 있어도 보이는 선거운동 중에 허점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는 TK 민심이 회복이 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TK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예. 경주배 씨 예. 아닙니까? 예.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흔들렸던 TK 민심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이죠. 이 TK가 말씀하신 대로 당정이 중요하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분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절대 지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받으면 어디 다른 데서 받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구다 대구 하는 이유 또는 PK다 PK다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바깥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요. 말 그대로 TK가 고향인 아버지의 고향이든 내 고향이든 어머니의 고향이든 아니면 와이프의 고향이든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PK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또는 충청권에 있는 심지어는 호남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이 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들의 뿌리가 있는 TK와 PK에 대한 분명한 그런 선거 전략이 분명한 지지 기반의 재정비가 있지 않으면 다른 외곽에 있는 바깥에 있는 TK, PK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을 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남의 중심을 광주 또 5.18로 잡는 이유가 그거든.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호남의 민심이 결집되고 네. 설사 호남 바깥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의 구심점이 되는 광주 5.18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TK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이 결집이 될 수 있는 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은 다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반 이재명 정서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국권이 다져가고 있다. 뒤집기에 이 디딤돌이 되고 교두보가 되는 것이 바로 TK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배수님 이제 끝으로 네. 사실 저희가 이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늘 했던 얘기가 이번 대선은 5%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양 진영이 충돌하면서 이런 이제 전망을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D-11일인데 전망대로 돼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양 진영이 꽉 결집했을 때 지난 탄핵 국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선고가 어떻게 내려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쪽이 거의 절반 꽉 이렇게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보수층들이 완전히 결집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보수층이 무너진다면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제구하는 그렇죠. 거고요. 지금은 서서히 집안의 내용이 하와이 내용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이 불투명했던 것이 해소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 5%라는 건 중도층 싸움이냐. 예. 그러면 중도의 보수, 중도의 진보는 이미 또 다 결집이 됐어요. 그러면 중도의 중도, 그 중에서도 쥐어짜서 딱 중앙에 있는 5%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5%가 한쪽 후보 쪽으로 다 가버리면 그 후보는 5% 지지율을 더 높인 것 동시에 득표를 높인 것 동시에 더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한쪽으로 5%를 가져가고 한쪽으로 5%를 못 가져가니까 예. 산술적으로도 10% 차이라.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는 보수의 어떤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로 인해서 네.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반 이재명 정서죠. 그래서 손학규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인데 또 한덕수 전 총리도 다시 현장으로 와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집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것이 탁 하고 힘이 풀려서 또 보수가 응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자충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긴장감 있게 또 밀도감 있게 이렇게 쫓아가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5차 범위 내에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